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에선 법정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며 이런저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자, 법정 의무 교육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 창으로도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효신입니다. 슬라고시 오늘 저 유독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전민기 팀장 굉장히 제가 많이 뭐라고 했거든요. OX인데 우리 노무사님 힌트가 더더욱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고. 네. 자, 그리고 그 오늘 이은지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그동안 좀 슬라고시를 어렵게 내서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서 오늘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안 쉬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내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알아서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드는 광고 메일이나 문자 때문에 화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 메일이나 문자를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데, 뭐 제작진 입장에서는 오늘 뭐 난이도 하하하라고 합니다. 정답도 OX인데 문제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일컫는 스팸 메일에서 스팸은 통조림 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통상 사람들이 스팸 메일 뭐 스팸 문자 하니까 그냥 스팸이 그냥 스팸 문자인가 보다 하지, 이게 통조림 햄으로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자, 노무사님. 네. 어떻게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OX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 뭐 OX 니까. 편하게요. 예.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네. 예. O, yes. 이거 좀 그런가요? 다른 거 할까요? 다른 거, 예. 네. O, 필승 코리아. O, 필승 코리아. 예, 너무 좀 축 처졌나요? 네, 예, 죄송해요. 예. 아니, 굉장히 또 신나는 응원 구호인데 그걸 어떻게 저 트로트 발라드처럼 부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우리 노무사님의 네. 힌트로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아셨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노무사님께서 오필슨 코리아 노래를 부르니까 또 네. 이은지 PD가 오필슨 코리아 노래를 선곡하고 있어요. 끝곡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요? 저렇게 단순해요. 그럼 오늘 한 건 했네요. 이것도 또. 예, 그 한 건은 저희 그 네. 주제에서 해주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의 상담을 잘 해주시면 한 건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착각했어요. 자꾸 슬라고시만 집중하다 보니까. 슬라고시가 주가 아니에요, 노무사님. 그러니까요. 예. 자, 그 가게나 회사로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광고 연락이 자주 온다고 하는데, 네. 따로 시간을 내서 받아야 하니까 간혹 저 시간 내기 어렵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 교육 꼭 받아야 됩니까? 네, 뭐 꼭 받아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교육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법정 교육이라는 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도별로 뭐 좀 과태료가 상이하긴 한데요. 과태료 금액이 좀 꽤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과태료가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 법정 의무 교육,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일정 시간을 정해서 뭐 강사분이 오셔서 맞아요. 이렇게 뭐 성희롱 예방, 뭐 그 개인정보 보호인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요거는 사실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라는 건데요. 예. 근데 광고를 올 때 이제 제가 주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뭐 다니셨던 기업은 큰 기업이니까 전문 강사가 와서 아주 알찬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일반 가게나 요식업에는 팩스 들어오는, 작은 회사에 팩스 들어오는 거 보면 그 법정 의무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은행 상품을 소개해 주든가 보험 상품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소개를 하면서 과태료 금액을 다 제시를 해줘요. 거기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과태료가 가장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예. 사실 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한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요. 이 아, 교육 개인정보 안 보호 교육은.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네. 아니고. 예, 예, 그게 예. 아니고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누출이나 그 누출 범위에 따라서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예. 최대 5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걸로 뭐 겁준다고 하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응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아, 광고를 좀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네 네, 상품 이용하라면서 좀 겁을 주는군요. 과태료 네, 5억 나온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예, 거기 이제 놀래시니까 그거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참 이거 교육 받는다고 그 일하는 중간에 이제 시간 내서 참 많은 네,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성희롱 예방, 뭐 네. 개인정보 보호는 기억이 나는데 왜 나머지 게 잘 기억이 안 나죠? 뭐가 나머지 있습니까?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나머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작년에 아, 생긴 거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교육이라고 해서 요거는 별도로 교육을 받으신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퇴직연금 교육은 결국에는 뭐 별도 협정서에서 메일로 할 거냐, 전문 강사가 와서 시간 내서 할 거냐 이런 걸 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기업이나 조그마한 뭐 가게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네, 뭐 이거는 둘째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다음에 퇴직연금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예, 별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강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뭐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별도 강사 요건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좀 알아보죠. 대상과 네. 교육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요건 정해져 있어요. 잘 예, 뭐 가장 다 알고 계세요. 요거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우리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그러니까 예, 남성으로만 구성됐거나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냥 집체 교육이나 뭐 온라인 교육 등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교육자로 홍보물 게시하는 간이 교육 형태로 하실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꼭 집체 교육을 안 하셔도 된다. 뭐 예, 온라인 예. 교육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교육자로 배포하는 걸로 대체된다. 어, 그래서 뭐 1년에 1회 1시간 이상이라서 그 대부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과태료 500만 원이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뭐 남녀 고용평등이나 뭐 근로기준법 근로자만 받으시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요거는 사용자로 해당되는 뭐 임원분들이나 대표분들도 다 받으셔요. 야, 그렇군요. 네. 이건 다 회사에 받으셔야 있는 됩니다. 전 임직원이 다 예. 받으셔요. 네. 아, 이렇게 저 뭐랄까요. 교육은 참 많이 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사에서는 이런 성희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형식적인 교육이 아직까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예. 이게 조금 더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실제로요. 이 법정 의무 교육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 상황이 어떠냐면 네. 이게 다 귀찮아합니다. 알죠. 끌려가듯이 가요. 네. 끌려가듯이 가서 그렇죠. 네. 강사 강의하면 다 네. 자요. 예. 그렇기도 하고 우리 이제 수강하시는 직원분들도 조금 그렇죠. 뭐 일해야 되는데 막 하고 오라고 하니까 뭐 필요성도 그다지 못 느끼시는 것 아, 같고 맞아요. 그래. 이 네. 뭔가 좀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 제가 이제 뭐 음. 근무하면서 느낀 겁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요. 네. 네네. 0420번님인데 음. 대표까지 해서 2명의 직원이 있는데 총 3명이라고 합니다. 대표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이런 교육들 다 받아야 됩니까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는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인 예, 사업장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그 교육 자료나 홍보물 게시해서 뭐 메일로 보내주시든가 해서 음. 대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예.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그 어떤 자료를 그 배포한다거나 메일로 보내줘서 간이적인 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하실 수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집체 교육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사실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만 받으시면 돼요. 어디서?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서 그렇군요.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예. 그거 받으시고 수료증 출력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예. 뭐 퇴직연금 교육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셨어야지 받는 거고 예. 퇴직연금 교육은 뭐 DC형이나 DB형의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데 가입하셨으면 받는 거고 예. 아니면 안 받으셔도 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실상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네, 오늘 주제 다 끝났어요. 제가 이걸로 다 요약해 드린 거예요. 네. 이제 뭐 그러면 그만하겠다 말씀이십니까? 아직 시간이 아니요, 남았는데. 이제부터 질문만 주시면 다 답변해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성희롱 예방교육은 뭐 대표든 뭐든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모든 임직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그렇죠. 것으로 가름이 되는 네. 거고. 네, 간이 자료 이용해서 되는 거죠. 예. 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그 해당 다루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네. 분들이 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네. 제가 잘 정리를 했나요? 계속 정말 잘 해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좀 긴 상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예, 조금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419번님인데요. 전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10개월가량 복무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머리를 자른 미용실 미용사분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요. 다행히 저는 밀접 접촉자는 아니어서 출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래도 불안하다며 보건소에서 수동형 감시 기간으로 지정한 기간만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저는 이 말을 따랐어요. 자, 그때 제가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고 담당자가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은 6일 급여 약 40만 원 가량이 다음 달 OT 야간 수당에서 공제한다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출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방침에 따랐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돼 너무 답답합니다. 노무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뭐 40만 원 다 공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40만 원에 30%는 공제 받으시는 거고 70%는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예. 사용자가 어떤 이분께서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 당국으로부터 다가 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뭐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확진을 안 된 것도 확인됐으면서 그걸 빌미로 조금 더 확산될까봐 회사가 우선 너무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해서 이분의 근로를 중단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분의 기책 사유로 그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렇죠. 휴업 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푹 쉬라고 했던 거는 휴업 수당 그 하루 1급의 70%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전액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 70%는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왜냐면 70% 받으실 수 있죠. 예, 지금 저 상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란 말이죠.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조금 더 너무 뭐 코로나 때문에 항상 예전에 더 예민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뭔가 뭐 스쳐 지나가만 봐도 뭐 우리가 검사하고 확진 아니라고 했는데도 못 나오게 해서 무급으로 처리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다음에 PCR 검사가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검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좀 70% 받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요거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거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 같아서. 시간 다 됐어요. 예, 1007번님인데 대표 제외하고 4인 사업장인데요. 한 번도 교육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안내 연락이 옵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법정 의무교육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알림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언제부터 기간 이런 게 없어요? 1년에 그냥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냥 1년에 1회씩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찾아서 뭔가를 교육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뭐 사이트 들어가셔서 법정 의무교육 치시면 그냥 쭉 설명 잘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여쭤볼 게 오늘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짧게만 네. 네. 9969번님 남편과 네. 저 아르바이트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총 4명이죠. 그러면 식품 위생 교육 외에 오늘 다 처음 듣는 교육들인데요. 장애인, 네. 성희롱 다 의무인가요?라고 하셨네요. 예,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의무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자잖아요. 예, 예. 의무 교육이고 뭐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실 팩스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하시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과 간이로 하는 것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시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나중에 단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근로감독이나 나오면 이게 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네,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오늘 방송 좀 놓치신 분들은 저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 법정 네. 의무 교육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